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어제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죠. 네, 맞아요. 예. 이제 아침 8시 25분경 딱 지금 시간대네요. 출근하던 승객으로 빡빡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혹시 영상 보셨어요? 봤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고 피할 시간도 없이 1초 만에 아래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고 밀려 내려오면서 옆 에스컬레이터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네. 정말 저도 너무 충격적이던데요. 코레일은 이제 중상 3명, 경상 11명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 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엄살을 안 부려서 그렇지 거기 있는 수십 명이 타박상이나 근육통 정도로는 다들 좀 고생하시겠다 싶었고요. 예.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에스컬레이터 탈 일은 없었는데 이제 녹음하러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도 좀 덜컥 겁이 나던데 네. 이제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원인이 뭐예요? 역주행하는 원인이 뭐래요? 이제 아직 원인을 모르는 게 좀 더 불안한 요소인데요.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총 9m로 2009년에 설치되어서 14년째 운행 중입니다. 이제 코레일이 하나 LS라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업체가 매달 실시하는 자체 점검에서는 지난달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해마다 실시하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정기 검사에서도 작년 9월에 합격이 나와 올 7월까지는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건 알겠는데 이건 공식적인 얘기고 예. 코레일이나 이거 해당 업체에서 추정하는 바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코레일은 수동 조작은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만진 건 아니라는 거죠. 기계 결함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뭐 귀신이 들러서 고장난 게 아니고서야 뭐 당연히 기계 결함일 텐데 사실 아직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더 문제네 이게. 예. 이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특정 이유로 동력이 갑자기 끊어지면 승객들의 무게 때문에 발판이 밀려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는 비상시에 기계적으로 톱니바퀴를 막는 역주행 방지 장치도 있었고 점검 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어제 사고 때는 역주행 방지 장치마저도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검이 제대로 점검된 건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중요한 요소겠죠. 예. 근데 인근 주민들은 그 에스컬레이터가 원래도 좀 계속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뉴스원 취재에 따르면 한 주민은 한 달 전쯤에도 큰 소리가 나서 몇몇 주민들과 함께 영무실에 민원을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주민들도 갑자기 멈춘 사고가 전에도 있었다. 또 이제 발판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도 좀 다른 통로로 돌아서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역주행 사고는 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좀 나죠. 뭐 최근에는 2017년에 안산역에서 이제 3m 가량 뒤로 밀려서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네. 2018년 대전역에서도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2013년 야탐역 사고의 악몽이 떠오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제 39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죠. 이제 같은 수인분당선인데다가 이제 세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서 혹시 좀 비슷한 문제점으로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탐역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그때도 이제 좀 원인 규명이 바로는 안 되고 조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 기어라는 부품을 짝퉁으로 써서 그렇다. 어허.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업체는 물론이고 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코레일 직원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순회역 사고의 경우 야탐역 사고 후속 조치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된 거거든요. 뭐 그래서 좀 사고가 난 거라 원인 조사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어제 사고 난 그 에스컬레이터는 일단 지금 작동은 중지돼 버린 상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져서 처치가 이루어져야 뭐 작동을 하든 할 텐데.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는 사실은 노약자가 이용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꼭 그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뭐 순회역이나 혹은 뭐 다른 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좀 당분간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어요? 2013년 야탐역 사고랑 좀 다른 게 그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는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예. 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코레일이 어제 그냥 경상자라고만 밝힌 분들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직업만 기소된 10년적 야탐력 사고랑 다르게 경영 책임자까지 좀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코레일 사장이 공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전 사장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걸었고 또 지금 철도 노조도 준법 투쟁을 하고 있어서 좀 코레일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코레일이 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또 재발 방지책도 내놓을 수 있는지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 도대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이 안전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연급 반복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아유 불안합니다. 마무리하죠. 황교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